노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돈과 건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삶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충분해야 병원에 다니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과 건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없이 건강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고 매일 통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피하고 싶은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CRPS,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환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몸 일부에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매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떠한 위로의 말조차 건네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쓰더라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은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의 간입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병 요인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울인 노력들조차 큰 의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책 별표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법 별표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담석과 간 건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담석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간에 쌓인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담석은 담낭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담낭보다 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노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돈과 건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삶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충분해야 병원에 다니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과 건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없이 건강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고 매일 통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피하고 싶은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CRPS,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환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몸 일부에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매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떠한 위로의 말조차 건네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쓰더라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은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의 간입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병 요인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울인 노력들조차 큰 의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책 별표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법 별표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담석과 간 건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담석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간에 쌓인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담석은 담낭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담낭보다 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담당 의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사실 나 자신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고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시카고 대학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관은 그 초록색 덩어리들이 담즙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석회화되어 가라앉았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 결과를 들고 다시 담당 의사를 찾아가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조차도 그 결과를 완전히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담낭에 가득 차 있던 담석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간 청소를 10번 넘게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전 검사와는 달리 이번 검사에서는 담낭에 담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4번째나 5번째 간 청소를 마친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내 안색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3번째 간 청소를 마친 후부터 안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 경험은 나를 정말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무려 14년 동안 여드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국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젊은 나라인 것은 물론이고 의학 분야에서도 여전히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의사들은 축적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배우는 자세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의사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만심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담낭 문제를 겪은 이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고 여겼던 질병을 극복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간 청소의 효과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간 청소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간에서 배출된 담석이 진짜 담석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올리브 오일 이 장내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해 만들어진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주 제기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제약업계나 의료업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약초 전문가와 의사들조차 간과 담낭 청소의 효과를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 청소 과정에서 배출된 담석이 올리브 오일 이 장내에서 비누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단순한 비누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자연의학을 거부하는 단체들로부터 주로 제기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돌팔이 의사나 가짜 약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자연의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넘쳐나지만 의료 사기나 의학적 오류, 전통적인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연의학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비난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나는 여기에 하나의 사실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90만 명 이상이 의료행위나 의료과실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새로 발생하는 암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유방조영술,
컴퓨터 단층 촬영, 항암 치료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간 청소를 한 사람들 중에서 이 방법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과 담낭을 청소하지 않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간과 담낭의 폐색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심지어 일부 대중매체는 마녀 사냥에 동참하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논리를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퍼뜨리는 데 일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실제 전문가나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진 의사, 인간 생리학과 기본화학, 그리고 간 건강에 대해 잘 아는 과학자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허구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년 한 번씩 간 청소를 지속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간 청소를 마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담석을 배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완벽하게 간을 청소한 이후 더 이상 담석이 나오지 않거나 극히 적은 양만 배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만약 배출된 결석이 정말로 올리브 오일 혼합 용액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간 청소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양의 결석이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 담낭 청소 시 배출되는 결석은 대부분 콜레스테롤과 담즙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결석이 실제로 간과 담낭에서 나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간 청소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간 청소가 정말로 효과가 없는 방법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 효과를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간 청소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완제품으로 된 사과 주스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사과를 직접 짜낸 주스를 하루에 1리터씩 6일간 마십니다. 또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사워 타트 체리 주스를 하루에 240ml씩 6일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주스들에 포함된 사과산은 담석을 부드럽게 만들어 담관을 통해 매끄럽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워 체리 주스는 사과 주스에 비해 사과산의 농도가 약 4배 더 높습니다. 사과 주스에 포함된 많은 양의 당분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사워 체리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두 가지 주스 모두 간과 담낭을 강력하게 세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민한 사람들은 사과 주스를 다량으로 섭취하는 동안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설사의 원인은 간과 담낭에서 배출된 담즙이거나 사과 주스에 포함된 당분이 발효되면서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많이 불편하다면 사과 주스에 물을 섞어서 마시거나 사워 체리 주스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사워 체리 주스 모두 간과 담낭을 청소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간에 주스를 식간에 천천히, 조금씩, 가능하면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사과산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담석이 부드러워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식사 직전이나 식후 한두 시간 동안에는 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오후 6시 이후에도 주스를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서 과일 주스를 추가로 마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준비 기간의 마지막 날인 6번째 날에는 마셔야 할 과일 주스의 양을 오전 중에 모두 섭취해야 합니다. 사과 주스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과 주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유기농 사과로 깨끗하게 압착한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간을 청소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급 사과 주스나 사과 농축액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생산된 사과 주스에는 많은 양의 무기비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무기물이지만 많이 섭취하면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스를 섭취한 후에는
베이킹소다로 입안을 헹구고 칫솔질을 자주 하여 치아가 산성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언은 사과 주스뿐만 아니라 다른 주스를 선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뇨병, 저혈당증, 진균 감염, 암 또는 위궤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간 청소에 필요한 많은 양의 사과 주스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사워 체리 주스에 관해서는 단맛이 나는 블랙체리 종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워 체리 주스에는 사과보다 4배 더 많은 사과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과 주스를 사용할 경우 매일 1리터를 마셔야 하지만 사워 체리 주스를 선택했다면 240ml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드시 유리병에 담긴 것을 구입해야 하며 대부분의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는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농 사워 체리 주스를 제공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워 체리 주스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당분이 포함된 사과 주스를 사용할 수 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워 체리 주스는 관절염증을 줄이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균 감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과 본격적으로 간 청소를 하는 일주일 동안에는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이는 간을 차갑게 만들어 청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과 음료는 따뜻하거나 적어도 미지근한 상태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익히지 않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간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육류, 생선, 가금류, 달걀, 버터와 같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유제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튀긴 음식이나 정제 설탕이 들어간 음식도 삼가야 합니다. 대신 신선한 샐러드, 익힌 채소, 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 천연오일, 허브, 향신료, 과일 위주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준비기간의 마지막 날인 6째 날의 식사 지침은 매우 중요하므로 꼼꼼히 여러 번 읽고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본격적인 간 청소는 가능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간 청소 전후로는 대장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규칙적인 배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장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간 청소를 시작하기 며칠 전이나 준비기간 중 6일째 되는 날에 대장을 깨끗이 비우면 간 청소 때 느끼는 불편함이나 메스꺼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것은 본격적으로 간 청소를 할 때 복용하는 오일 혼합물이나 노폐물이 장에서 위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며 빠져나온 담석을 몸에서 신속하게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간 청소를 할 때 느끼는 대부분의 메스꺼움은 그 전에 대장을 깨끗이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 청소를 하기 전에 관장을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침에 원헬리 사과 주스나 240ml 사워 체리 주스를 모두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 배가 고프면 과일이나 오트밀 같은 따뜻한 시리얼 등으로 가볍게 식사한다. 정제 설탕이나 감미료, 향신료, 우유, 버터, 기름, 요구르트, 치즈, 햄, 달걀, 견과류와 같은 식품과 그 밖의 가공식품은 피해야 한다. 신선한 압착 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는 괜찮다. 점심에는 간단하게 조리했거나 찐 채소와 쌀밥, 메밀과 같은 음식을 천일염 등으로 간을 하여 먹을 수 있다. 과일이나 생채소를 좋아한다면 그것도 역시 괜찮다. 동물성 단백질, 견과류, 아보카도, 버터, 기름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을 먹으면 실제 간 청소를 하는 동안 아플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간 청소에 사용될 담즙을 가능한 한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간과 담낭에서 최대한 많은 담석을 제거할 수 있다. 지방이나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담즙이 소모되어 간 청소의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다. 물 이외에 어떠한 음식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담석이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간 청소를 하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이것은 계절이 바뀔 때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름달이 뜨는 날은 피하기 바란다. 환절기에는 우리 몸에서도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코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때 몸은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면역체계도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따라서 이때 간 청소를 하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몸의 노력에 큰 힘을 보태는 것이 된다. 실제로 간을 청소해보면 내가 여기서 굳이 결과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과학적 증명이나 의학적 설명이 있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간 청소를 하고 나서 변기 안에 떠있는 수백 개의 초록색이나 베이지색, 갈색이나 검은색을 띤 담석들을 한번 보고 나면 직관적으로 자신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것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몸에서 나온 돌들을 모아서 화학실험실로 가져가거나 의사에게 그것이 모두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담당 의사는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시는 간 청소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질병 없는 삶을 희망합니다. 실제로 간 청소를 하게 되면 소화 기능 개선, 통증에서의 해방, 몸의 유연성, 노화 방지뿐 아니라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 및 정신건강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혹 간 청소를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이곳에서 실제 해본 분들의 사례를 직접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도서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를 통해 우리가 간 청소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 실제 간을 청소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 청소를 시도하려면 반드시 도서 구매 후 읽어보시고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실제로 간 청소를 했던 분들의 사연이 있는 카페와 전문가들이 간 청소하는 방식을 기재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